지금 배우는 데부터가 또 킬러다. 알겠지? 화원에는 킬러가, 커다란 킬러가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자잘한 시간을 잡아먹는 노가다 문제 정도 해당되는 것들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니들이 봤듯이 좀 어렵게 얘기했던 게 화학반응식 양적관계였지, 그지? 니들은 화학반응식 양적관계에서 일부만 본 거야. 이런 니들이 푼 게. 뭐 탄화수소 이런 것들은 아주 고전적인 문제고, 이제 너희들이 문풀에 가서 봐야 될 건 그래프 데이터를 분석하는 요령을 배우거든. 그것만 알면 문제는 굉장히 빠르게 풀려. 근데 그거 말고도 이쪽에 중화반응 양적관계가 또 하나의 킬러야. 근데 여기는 이론적 설명보다는 그 문풀의 과정에 대한 어떤 로직을 배우면 출제자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공식이 전혀 필요 없이 문제가 풀려. 알겠지? 그런 걸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찌 보면 이쪽이 시간을 잡아먹는 곳으로 어느 시간당 문제를 주고선 여러분들한테 해결 능력을 보이는 게 시험의 가장 커다란 중점이거든.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수능에서도 수리 처리 능력이나 수열 처리 능력을 제일 우선으로 봐. 일단 지각 판단이라는 게 이건 타고난 거라, 너희들한테 타고난 거는 측정하기가 좀 어렵거든. 근데 공감각이라든가 논리적 사고라든가, 이미 논리적 사고는 국어 문제로 거의 끝나거든. 그리고 또 수학 문제로 끝나고. 그러니까 과탐에서는 수리 처리, 수열 처리 능력을 계속 물어볼 거야, 집요하게.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이쪽이다.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 개념도 중요하지만 문제풀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중화반응 양적관계에 가서는 제대로 한번 선생님이 풀어내는 요령들을 살펴보도록 해봐라. 그리고 니네가 적용도 해보고, 여기 유일하게 문제풀이를 조금은 할 거야. 여지까지 다른 단원에서는 별로 다루지 않았잖아. 1단원만 문풀을 많이 다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선생님 문제풀이를 좀 다룰 거야. 그래야 니들이 이해가 가거든. 먼저 물의 자동 이온화라는 이 단원의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동적 평형 배웠잖아. 그런데 선생님이 화학 평형을 딱 접어놓고 넘어왔어. 얼마 설명 안 하고. 그거 왜 그러냐? 화학 평형이라는 진짜 깊은 단원의 개념은 화투에서 배워. 하지만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 실험적 값이기 때문에, 공식이 아니야. 그건 실험적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의 자동 이온화 쪽을 배우면서 산이 무엇이고 염기가 무엇인지 배운 다음에 그들의 양적 관계를 배울 거야. 그리고 정의를 잠깐 배울 거고,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한지는 내가 딱 찍어줄 테니까, 이건 시험 보기 전에 봐야 될 내용, 이건 지금 알아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을 알려줄게. 먼저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물은 우리가 알기를 중학교 때 과정에서는 뭐를 가르쳐 주냐면 중성이다라고 해요. 중성이다. 중성이라는 말을 잘 들어야 돼. 이게 동적 평형 상태거든. 액성이라는 말을 써. 자, 물의 자동 이온화, 액성이 평상시에 물은 중성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특정 이온의 숫자가 많아지면 산성입니다, 염기성입니다라고 우리가 분간할 거야. 액성에 대해서 지금 배울 거라고. 이미 중학교 교육과정까지 이제 조금 한번 훑어본 친구들은 산이 무엇이고 염기가 무엇인지는 대충 알 거야.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중화반응이라는 것도 알겠고, 여기서는 간단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개념을 설명한 다음에 바로 중화반응 양적관계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원리로 인해서 중화 적정을 하는지 보게 될 거야. 시험 문제는 거기서 다 나온다. 먼저 거기에 산과 염기라는 파트 봐봐. 자, 산과 염기 이렇게 써 있어. 글씨 안 나오기 시작했지. 자, 산과 염기 파트는 무슨 내용이냐면, 얘는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를 먼저 배워. 알겠지? 아레니우스라는 것 같아요. 니들이 배웠던 산과 염기가 아레니우스 개념이거든. 알겠지? 그 첫 번째 산과 염기의 성질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브랜드 로리의 산과 염기를 배운 다음에 루이스 있지. 루이스라는 거 아까 우리 어디서 배웠어? 전자점칙에서 배웠지? 거기에서 말하는 산과 염기의 개념이 뭔지 배우게 될 거야. 이건 교과서에서 안 나오고 요즘 교육과정에서 루이스 산염기는 빠져 있어.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보는 거야. 먼저 아레니우스 개념을 먼저 볼게요. 이 개념을 먼저 본다. 너희들이 배웠던 내용이야. 첫 번째,
산이란 무엇이냐, 어떤 놈이냐. 우리 엑시드라는 말을 쓰죠. 산은 첫 번째 뭐를 공통이온으로 갖는다? 수소이온. 이 수소이온을 공통이온으로 갖는다, 이렇게 설명한다. 여기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거, 저 한 문장 안에 어떤 뜻이 들어있는지 아니? 용액의 액성이 어떻든 간에, 용액의 액성이 어떻든 간에, 양이온이 있으면 무슨 이온도 있어야 되니, 얘들아? 음이온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 거기에 따라와야 되는 게 뭐야? 전기의 중성화. 다시 말해서, 전기적으로 중성을 띄어야 돼. 알았어? 이거는 이온 결합성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배우긴 배웠어. 플러스 1가짜리가 두 개 있다면 마이너스 1가짜리는 하나의 그 비율로 존재해야만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들도 봐라. 내가 수소이온을 공통이온으로 갖는다 이래버리면 얘들 물질이잖아. 어떤 게 수소이온을 공통으로 갖는지 봐봐. 이런 애들이야. HCl, H2SO4, HNO3. 중학교 때 너희들이 배웠던 뭐니? 앞에 있는 세 놈들이 3대 강산이지. 그지? 외웠잖아. 그지? 외워서 될 일은 아닌데 외워서 없다면 좋아. 니들한테 출연하는 건 이런 강산밖에 안 나와. 시험에. 약산은 중화 적정이밖에 안 나오는데 이 문장 하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이 문장들 쭉 봐봐. 자, 아레니우스가 말하는 산은 이런 애들이야. 그렇다면 질문 던진다. 얘들 이온결합이냐 공유결합이냐? 왜? 둘 다 비금속이. 맞아. 이렇게 알아둬야 돼. 금속이 없잖아, 이 안에. 알겠니? 그래서 너희분들은 이것들이 뭐냐 그러면 극성분자야. 아레니우스 산을 우리가 배웠던 극성분자라고. 알겠지? 비금속만 존재하잖아. 대신 선생님 왜 이온화돼요? 그걸 설명하고 싶으면 뭘 봐야 된다고 했지? 전기 음성도 결합의 극성을 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때 잠깐 맛만 보고 넘어왔던 부분인데 전기 음성 차가 1.67 이상이면 이온 결합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그 밑에는 극성 공유 결합성이 크다라고 얘기했어. 그걸 뭔 말하냐? 물질이 이건 반드시 분자야? 이건 반드시 이온 결합 물질이야? 라고 할 수는 없어. 대신 어떤 이온 결합성이 크냐? 공유 결합성이 크냐? 이런 말로서 우리는 극성 분자와 이온 결합 물질을 나눴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는 대학교 가서 뭐 논문이나 그지? R&D 같은 거 쓸 때만 필요한 거고 우리가 단시간에 어떤 문제를 파악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보라고 그랬지. 금속이 없다 이거야. 금속이 없는 애들 그리고 독립적인 애들. 금속이 없다는 건 공유 결합을 한다는 얘기잖아. 이 아이들은 다 분자구나. 그것도 무슨 분자? 극성 분자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얘를 공통이온으로 갖는데 이런 산들 있지? HCl이나 HNO3나 그리고 CH3COOH 강하다 약하다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을 모두 뭐라고 하냐? 일가산이라고 할 거야. 일가라는 건 요게 붙은 수소이온이 있지. 요 수소이온. 얘는 요 뒤에 붙은 게 수소이온이지. 이들이 하나를 갖고 있다는 뜻이야. 일가산. 그렇다면 이가산 이건 뭔 뜻일까? 두 개를 갖고 있다 이거야. H2SO4 그 다음에 H2CO3 이런 애들 두 개를 갖고 있잖아. 그럼 선생님 삼가산도 있어요? 있어요. 중산 인산 H3PO4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시험에도 잘 안 나오거든요. 이런 애들 얘네들은 삼가산입니다. 알았어요? 자, 수소이온을 얘들은 다 공통으로 갖고 있잖아요. 아레니우스는 이렇게 수소이온을 공통적으로 갖는 애를 산이라고 규정을 했다라는 거죠. 이해갔죠? 오케이. 그렇다면 이런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모두 전해질입니다. 물에 녹아서 전류를 통한다는 얘기죠. 이때 우리는 전해질을 봤을 때
강전해질이란 무슨 뜻이었어요? 정의가 이거예요. 이온화되는 정도가 크다 이거죠. 이온화되는 정도가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에 보면은 뭐 전구를 연결한 전원장치를 연결하니까 전구가 밝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전류가 많이 흘렀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럼 강전해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 아레니우스 안에서는 강산이라고 할 거야. 얘들 강산. 그러니까 강산은 수소 이온수가 많다 적다가 원인이 아니야. 봐라. 얘 같은 수소 이온 3개씩이나 있잖아. 그게 아니라 수소 이온이 한 분자 내에 적게 있어도 이온화가 잘 된다. 무슨 말이야? 10,000개를 녹였는데 9,999개가 이온화. 이런 애들이 강산이야. 10,000개를 녹였는데 아세트산처럼 1개가 이온화됐다. 이러면 약한 산이고. 수소 이온수가 많다고 강산이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이온화되는 정도에 의해서 강전해지란 말을 쓰죠. 강산. 그래서 강산은 예를 들어서 일가산의 염산, 이가산의 황산, 뭐 일가산의 질산 이런 애들이 굉장히 강한 산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17족이잖아요. HCl만 있겠어요? 아니에요. HBr도 있어요. 걔가 더 강한 산이에요. HI도 있어요. 그게 더 강한 산이에요. 그럼 HF는요? 굉장히 약한 산이에요. 플로린이 음성도가 세게 안 나요. 얘를 갈라고 이렇게 잡혀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분자 내에 수소 이온수가 많아가지고 강한 산 아니에요. 절대. 이온화되는 정도. 약전해질. 결국 이온화되는 정도가 작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애들을 약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약산. 예로서 아세트산 있죠. 특히 아세트산은 이온화 반응식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CH3COO 이걸 아세트산 이온이라 하거든요. 얘와 끝에 붙은 수소 이온 하나가 이온화되는 이런 무기예요. 그 다음에 탄산이요. 얘는 얘보다도 더 약한 산이에요. 탄산. 그래서 너희들이 마시기도 하죠. 탄산은.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 전해질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얘들은 금속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산은 금속과 반응할 수 있다. 조건이 있어요. 이 금속은 수소 이온보다는 산화 잘 돼야 돼요. 수소 이온보다 산화 잘 돼야 된다. 조건이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구리 같은 것들은 안 돼요. 근데 여기들 나중에 조금 심화적인 과정에 혹시나 다른 학원에서 이런 데서 배우게 되면 이 구리를 산화시키는 놈이 있어요. 그게 질산입니다. 이산화질소가 발생합니다. 알았어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은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이온보다 산화 잘 된 금속들, 예를 들어서 칼륨, 칼슘 이런 애들은 폭발하게 두 번에 다 참아자. 그죠? 그러니까 철, 아연 이런 애들이 보통 금속 반응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어떤 기체가 발생하느냐 봐봐요. M이라는 금속이 있는데 이 M이 이거예요. 누구라고요? 1족인 거죠. 1족. 1족은 플러스 1가잖아요. 그래서 봐요. 지금 얘는 무슨 결정이냐 그러면 금속 결정입니다. 여러분. 포돈소고 아래 철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속이죠. 맞죠? 금속 결합물질. 얘가 누구랑 만난다? 얘랑 만난다고 표시해 볼게요. 염산이랑. 이럴 때 시험 문제 염산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다면 M은 플러스 1가니까 이렇게 만난다고 이렇게. MC. 그리고 수소가 전자를 받는 건데 수소는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량 보존에서 계수를 이렇게 맞추고
그럼 여기도 E가 들어가게 돼서 얘가 E가 써지는 이런 극이에요. 일족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다만 여러분들은 아 이거 뭐야? 수소구나. 자 보실래요? 금속 결합 물질이죠? 공유 결합 물질이죠. 극성 분자 이거는요 이온 결합이에요. 화학 결합이 서로 다른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거. 무엇 때문에?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만 이쪽에서는 뭐만 알려준다? 얘들은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나와. 왜? 공통이온으로 수소를 갖고 있으니까. 이건 사나워하는 거야.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이거 하나만 더 볼게요. M이 2족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마그네슘 같은 거죠. 이렇게 M 다시라고 M 프라임. 그러면 얘들이 똑같이 염산이랑 반응할 때 앞에 계술 2를 써버렸어요. 왜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다. MCl2. 여러분 이 프라임은 그냥 저 위에 있는 M하고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러면 얘가 수소기체가 됐어요. 결국 뭡니까? 아, 산들은 금속이랑 반응해서 수소를 발생시키는구나 이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런 특징이 있고요. 세 번째, 얘들은 탄산 칼슘하고 반응해서 탄산 칼슘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합니다. 여러분 책에서는 그렇게 나올 거예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광물에 대해서 자세히 안 배운다고 해요. 요즘에 방해석에 산을 떨어뜨리면 기포가 발생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그 방해석이 CaCO3예요. 또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으로는 분필 같은 거에 산을 떨어뜨린다. 그 분필이 뭐냐면 석회석이에요. 그게 변성되면 대리암이죠. 그죠? 걔들이 모두 산과 반응해서 CO2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죠. CaCO3 플러스 EHCl 우리가 일단에서 여러분들 배웠던 거거든. 기억이 나나 모르겠지만 염화가스 수용액이 되고 물이 나오고 CO2가 발생한다. 이런 거죠. 요게 들어가면 무조건 CO2가 관련이 있다고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여기다 아마 참고에 적혀있을 겁니다. 탄산수 나트륨이 물에 들어가면 CO2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NaOH에 CO2가 들어가게 되면 염기거든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CO2를 흡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걔가 탄산 나트륨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이 탄산은 어디 갔어? 얘 H2CO2 여기 있다. 얘는 CO2가 물에 녹으면 얘가 되거든요. 뒤에 CO3가 붙은 다원자 이온인 탄산이온은 이산화탄소와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얘를 우리가 보통 기포라고 얘기하잖아요. 얘도 기포라고 해요. 얘도 기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기포가 누구냐를 묻는다고. 이 기포가 누구냐? 얘들은 수소기체고 얘들은 이산화탄소기체라는 걸 명심하세요. 특히 요거. 알겠지? 얘가 있으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얘들은 신맛을 띈다는 거죠. 신맛을 띈다. 여러분 이런 거 약한 산 마셔봐야 돼. 강한 산 마시면 큰일 난다. 정말 강한 산으로 얘를 획득하면 작살납니다. 신맛을 띈다라는 말은 약한 산. 보통 신맛을 띠는 애들이 다 산이라는 얘기죠. 뭐 김치조차도 산이 생기고요. 과일조차도 산이 있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이게 아레니우스가 말하는 산에 대한 일방적 정의입니다. 알았죠? 됐죠? 그러면 아레니우스 염기는 뭘까요? 요거보다는 조금 쉽죠? 보세요. 자, 두 번째
뭐냐? 공통 이온으로 수산화 이온을 갖고 있습니다. OH-죠. 요렇게 표현합니다. 공통 이온으로 수산화 이온을 갖는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NaOH, KOH, CaOH2 이렇게 씁니다. 자,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저들의 물질은 무슨 결합할까요?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금속이 들어가 있죠. 맞죠? 그러니까 아레니우스의 정의에 의한 염기는 이온 결합 물질이구나 라고 단순화시킨 거예요. 그럼 아레니우스 염기에 대한 얘기 중에서 또 우리가 중화적장에서 배워야 되니까 이렇게 또 분류할 수 있겠죠. 일가 염기란 그 일가라는 건 무엇을 뜻하느냐? 염기라고 했으니까 수산화 이온이 주체가 되는 거죠. 걔를 하나 갖고 있는 애들이요. NaOH, KOH, 우린 요걸 보라는 거죠. 물질 내에 비율이 1인 애들. 이가 염기는 당연히 격여시 2개씩 있는 애들이겠죠. 수산화 칼슘, 수산화 마그네슘 이런 애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됐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역시 똑같은 설명을 또 할 거거든요. 똑같은 설명을 할 거라고. 무슨 얘기냐? 모두 전해질이라고 또 들어가죠. 모두 전해질이다. 모두 전해질이다.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 들어가겠냐? 여기 써 있잖아. 강전의 질이냐 약전의 질이라는 말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강전의 질이란 이온화되는 정도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강염기입니다. 이게 강염기. 강한 염기라는 뜻이죠. 강염기. 강염기 애들이 누가 있느냐? 알칼리 금속을 양이온으로 갖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알칼리 토금속 중에 요런 애들이요. 수산화 칼슘 수용액 요런 애들이요. 근데 시험에는 저렇게 노골적인 물질을 써주면 되게 황송한 거고요. 보통 NA나 K나 칼슘에 해당되는 금속들을 뭐 임의 원소bio B 이렇게 나타내요. BOH 이런 식으로 나타내거든. 그 다음에 약한 염기. 자, 약전의 질이 되겠죠. 약전의 질은 이온화되는 정도가 작겠죠. 이온화되는 정도가 작다라고 표현되겠죠. 이온화되는 정도가 작다. 이런 애들을 약염기라고 합니다. 약염기들은 Mg, OH2 제산제로 쓰이죠. 여러분들 위염이 있는 친구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친구들한테 약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도 약한 염기에 해당됩니다. 수산화 알루미늄이겠죠. 이 둘이 제산제 성분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얘도 탄산수소 나트륨도 사실은 약한 염기예요. NaHCO3. 근데 아레니우스 개념으로 설명이 안 되는 애들은. 우리는 지금 가장 밑단계 기초적인 산염기의 처음 정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산은 극성분자, 염기는 이온결합물질 이런 식으로 딱 결정을 해버릴 수 있는 거죠. 아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얘들의 특징은 어떤 게 있느냐? 첫
첫 번째요. 얘들 같은 경우는요, 뭐 연기의 특징 그런다면 그냥 단순하게 누구랑 반응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단백질을 녹인다 뭐 이 정도요. 얘들은 뭐를 한다? 단백질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졌을 때 미끌미끌합니다. 미끌미끌하다라는 표현이죠. 쉽게 말해서 비누의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누가 미끌미끌하잖아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소라트륨 같은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쓴맛을 띈다. 이 쓴맛을 띈다는 표현이 참 많지는 않은데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실 아레니우스 연기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는 이런 아레니우스 산과 연기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중화 반응을 하게 되려면 쓴맛을 띠는 주변의 물질들이 뭐가 있나 보면 되게 많아요. 솔잎이 써요. 여러분 생식을 할 때 먹어보면 솔잎이 씁니다. 먹어본 적은 없지만 저도. 하지만 여러분 솔잎이 어디에 쓰이죠? 추석 때 송편 만들 때 깔았을 때 예전에 그랬잖아요. 근데 이 송편에는 원래 콩이 들어갑니다. 알아요? 내부에 콩이 들어가는데 이 식물성 단백질이든 모든 단백질은 들어가면 산으로 변해요. 우리 몸속에서. 걔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소화가 잘 되게. 솔잎.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를 가거나 사회 나가서 혼자 살 때 보면은 집에서 김치를 주잖아요. 김치를 잘 먹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김치가 그냥 냉장고에 있으면 신단 말이에요. 푹 쉬어요. 그럼 그거 먹기도 정말 곤란하죠. 그럴 때 날계란 있죠. 날계란 같은 거 그걸 그냥 껍질 그냥 그 상태로 거기다 넣어두고 한 6시간 정도 지나면 이 껍질이 흐물흐물해져요. 물론 그건 깨서 프라이 해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김치 맛이 신맛이 사라져요. 이게 중화 반응이에요. 이게 산과 연기가 중화되는 거죠. 근데 달걀도 없다. 돈이 없어갖고 그럼 동네에 감나무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감나무를 따다가 싹 씻어서 넣어놔요. 그것도 신맛이 사라져요. 그것도 없다. 어디로 가요? 산으로 들어가야죠. 뭐. 솔잎 타가지고 넣으면 다만 솔향이 된다는 게 문제죠. 김치에. 알았습니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정말 맛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중화 반응이거든. 그렇다면 이런 산과 연기의 특징들을 이렇게 봤는데 얘들을 구분하는 건 어떻게 구분합니까? 지시학으로 구분하겠죠. 지시학으로. 그죠? 지시학으로 구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어떤 지시학 구분을 하려면 뭔 실험을 통해서 얘가 산이냐 연기냐 이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실험이 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게 지시학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험으로 뭐가 나오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게 나옵니다. 먼저 실험 첫 번째로 공통이온 확인 실험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공통이온 확인 실험이 있다고요. 알겠죠? 공통이온 확인 실험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수소이온 확인. 이 실험을 합니다. 수소이온 확인 실험. 자, 우리는 여기서 수소이온 확인 실험, 그 다음에 또 무슨 실험을 하게 되냐면 두 번째로 수산화이온 확인 실험을 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 염산을 떨어뜨려보고 물구나산을 떨어뜨려보고 질산을 떨어뜨려봐도 동일한 실험 결과가 나온다. NaOH를 떨어뜨려보고 KOH를 떨어뜨려보고 해도 동일한 실험 결과가 나온다. 이거를 확인하는 실험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바로 액성을 알 수 있는 지시학 내지는 지시학 종이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요런 건 요렇게 외우세요. 딴 거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 다 이거니까. 여러분, 무지개 색깔이 뭐야?
주, 노, 초, 파, 여기까지 맞아요. 알겠어요? 활주, 노초파, 이 앞에다 무무만 적어요. 무무. 적어놓고, 자, 이게 지시약 세 가지, 3대 지시약이 색깔 변화인데요. 일단, 이게 누구냐? 산. 이거는 중성. 이거는 염기성. 이게 페놀프탈레인입니다.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이 이런 색깔 변화를 가져요. 알겠죠? 산일 때 무색, 중성일 때 무색, 염기성일 때 빨간색으로. 됐죠? 그 다음, 요게 산, 요게 중성, 요게 염기, 얘가 메틸 오렌지입니다. 시험에 정말 안 나와요. 또 어떤 책에는 중성일 때 그냥 노란색으로 보여지는 책도 있습니다. 메틸 오렌지는 잘 안 나온다. 자, 생명과학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오는 애가 얘죠. 산, 중성, 염기, 이게 브롬, 티몰, 블루라는 놈이에요. BTB요. 자, 요렇게만 외워두시면 돼요. 알았죠? 지시약의 색깔 변합니다. 물론 이런 지시약들의 pH나 이런 것들은 화토 가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색깔이 있는 지시약 검출 종이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얘가 붉은색. 여러분, 좀 있으면 여름이죠? 봄이 다 왔어요. 여름에 산이 어때요? 푸르르죠? 가을이 되면 붉게 물들죠? 산성이, 산. 알았어요? 푸른 산이 붉은 산으로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럼 반대가 뭘까요? 염기겠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바뀌면 이것이 뭐라고요? 염기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 기본으로 이걸 한번 확인하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는요. 전원장치가 있어야 돼요. 자, 전원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 딱 연결을 하는 겁니다. 뭐를? 리트머스 종이를. 일단은 산의 확인이니까 산성에 대한 얘기를 해서 여기다 뭐를 쓰느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깔고 이렇게 실을 준비하는데, 이 실은 HCl을 적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염산을 적신 실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 그냥 리트머스 종이를 갖다가 종이가 타버려요. 전류가 딱 연결이 돼버리면. 그래서 여기다가 질산칼륨 수용액으로 전류를 통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전해질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전해질 역할. 그러니까 질산칼륨은요, 색깔을 띠면 안 돼요. 무색인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양극이고 여기가 음극이니까 지금 보면 푸른 색깔은 어디로? 요렇게 붉은색으로 소리. 붉은색으로 오른쪽으로 붉은색이 쭉 이동하자는 거죠. 누구 때문에? 수소이온 때문에. 수소이온이 양이온이잖아. 음극으로. 붉은색. 이게 수소이온이다 이거죠. 얘가 이동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건 염산이든 누구든 황산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때 너희들한테 디테일하게 시험에 나온다면 과연 음극으로 수소이온만 가느냐 이거죠. 아니요. 칼륨도 가요. 칼륨 이온도. 그런데 이 칼륨 이온 수소이온이 음극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 분해됩니다.
그 수소기체가 발생해요. 여기서. 칼륨도 가면 뭐 될까요? 수소기체가 나와요. 그래서 물에 전기분해할 때 양이온으로 칼륨 자주 씁니다. 그럼 뭐 저기 양극으로 누가 끌려가겠죠? 누구요? 질산이온이나 염화이온이 끌려가겠잖아요. 그럼 염소기체가 발생해요. 홍록색이. 일단 우리는 이 실험의 주된 목적은 염산을 떨어뜨리든 황산을 떨어뜨리든 질산을 떨어뜨리든 모두 붉은 색깔이 무슨 쪽으로 한다? 음극으로 한다는 걸로 공통이온이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럼 얘도 실험이 똑같겠다. 하나, 얘 자체도 연결을 해서 여기다가 리트머스 종이라고 걸고 얘는 이제 뭐를 걸겠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걸겠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연결을 해놓고 여기에는 실인데 뭐를 적신? 뭐 수산화나트륨을 적신 적신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라면 뭐 전해질로도 뭐 질산칼륨 중액을 넣자. 수용액이라는 뜻이야. H2 그냥 이렇게 쓸게. 그럼 무슨 색깔이? 푸른 색깔이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죠? 누구 때문에 푸른색이 띈다? 수산화 이온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이게 공통이온 확인 실험입니다. 알겠지? 자, 지금까지 한 게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예요. 이 내용들의 설명은 뭐 237쪽을 지나서 뭐 237쪽까지 있네요. 거기 있는 내용들을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 준 겁니다. 근데 그 페이지 밑에 보면 얘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제청된 이론이니까 뭔가 극한점은 있겠죠. 그게 누구냐예요, 누구냐. 그게 보세요. 바로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 이거 지워도 되죠? 다 썼습니까? 오케이? 한계가 누구예요? 암모니아. 여러분, 암모니아 이온결합 물질이야, 분자야? 분자잖아. 이 분자라면 아레니우스 이론에 의하면 얘는 산이 돼야 돼요. 맞지? 그런데 염기성이 된다. 한계인 거야, 한계. 아레니우스 이론의 한계. 얘가 물하고 만나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수산화 암모늄이 되는 거야. 이게 아레니우스 이론의 한계예요. 극성 분자인데 결국 산을 떼야지 염기성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걸 설명은 못해요. 염기는 OH가 있어야 되는데 없거든. 근데 염기성을 띠거든. 알겠니? 중학교 니네 실험 과정에 보면 암모니아 기체가 물에 굉장히 잘 녹거든. 그래서 둥그란 플라스틱을 거꾸로 암모니아 기체를 씌운 다음에 물속에다 페노프탄을 녹여. 무색이겠지, 중성에 녹았으니까. 그러면서 스포이드로 그 물을 조금 빨아들이면 이 물이 뿅 하고 플라스틱 올라오는 순간 암모니아 기체가 확 녹거든, 거기에. 그럼 기압이, 압력이, 공기 압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럼 물이 쭉 빨리 올라가요. 그러면서 붉은색의 분수가 본 적 있어요? 그런 거 있단 말이에요. 실험을, 학교 선생님들이 이벤트성 실험을 할 때 그거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암모니아도 염기인데, 아레니우스 이론에 의하면 OH가 있어야 되고, 이온결합 물질이 되는데, 쟤는 아니거든.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주변에 이런 산과 염기의 독특한 공통적 성질을 띠는데, 아레니우스 개념으로 설명을 못하는 걸 설명하려고 나온 게 브랜스테드 로리 이론이에요. 바로 한 장을 넘겨보세요. 브랜스테드 로리는 한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처음에 브랜스테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이론을 내놨어요. 근데 28일 정도 지나가지고 로리라는 과학자가 또 이걸 낸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예요? 표절이죠. 유튜브에 난리 나죠. 로리 씨. 욕 엄청 먹고 막. 공개사하고 난리 났을 겁니다만 그때 당시에는요 저기 뭐 이웃마을에 사는 누구한테 파발 보내면 그 아저씨가 하다가
배고파고 밥 먹고 가고 이틀 걸리고 이런 시대였단 말이야. 인터넷도 없던 시대. 그래서 과학 그 협회에서 야, 이 이론이 거의 비슷하고 그러니까 얘는 이름 다 써주자 해가지고 그냥 저는 앞으로 길잖아 이름이. 그래서 브로라고 해요. 브로. 알겠어? 브로. 오케이? 브랜스를 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의 이론은 일단 아레니우스 산과 염기 설명도 돼야 되겠죠. 얘 이론으로. 그래서 이 사람의 정의는 되게 간단합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이 사람 둘의 의견은 이거예요. 분명히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 이론으로는 딴 걸 설명을 못 하는 거야.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론을 발표합니다. 브랜스테드 롤이 산과 염기. 개념이 나와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의 이론은 무엇인가? 산이란 결정을 내립니다. 자, 산이란 이미 아레니우스 산염기에서 공통적 성질은 다 배웠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정의만 알면 돼요. 산이란 수소이온을 주는 애다. 그래서 도너라고 해요. 도너. D-O-N-O-R이죠. 도너. 주다. 염기란 줬으니까 소개에서는 받겠죠. 그래서 수소이온 받는 애다. 어셉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반 합지를 좀 뒤져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소가 이온하는 전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뭐만 남았겠어요? 양성자만 남았겠죠. 프로톤이라는 말도 써요. 프로톤 주게, 프로톤 받게. 양성자 이렇게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양성자 하나를 주는 애, 양성자 하나를 받는 애 이렇게도 써 있어도 혼돈하지 마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됐죠? 이렇게 되면 표현 좀 쉬운데 한번 볼게요. 이 사람 이론에 의하면 이런 거란 거예요. 염산이 있는데 자, 우리 염산하고 염화수소는 다른 거야, 얘들아. 염화수소는 기체다, 알았지?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하고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그지? 그런데 염산은 그 기체가 녹은 거야. 너네들 전해질을 정의할 때 보면 중학교 교과서에 지금 내가 말하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전해질이 인지가 되어 있다. 그럼 어디가 잘 배운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해질의 정의를 보면 물에 녹아서 전류를 통하는 물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소금 이해해요. 맞죠? 알코올 비전해질 맞아요. 알코올 이온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 전해질 맞아요. 근데 암모니아 기체잖아요. 기체도 물에 녹아 이온화가 되면 전해질입니다. 여러분 CO2 물에 녹아서 뭐 된다고 했죠? 아까? 탄산 된다고 했지? 그럼 걔도 전해질인 거예요. 아셨어요? 기체 또한 염화수소도 물에 녹아서 염산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 전해질입니다. 얘가 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에 들어가면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거요. 보세요. 얘가 얘한테 뭐를 줬다 이거죠? 수소이온을 줬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 부른다? 산이라 부르고 얘를 뭐라 부른다? 염기라 사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게 불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염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발전된 개념인데 우리 이거 H3O 플러스를 여러분 선생님이 그 이온결합에서 다원자 이온 전자정식으로 이렇게 그려진 거 기억나요? 아니 그 보호의 전자폭탄 모양으로 요거를 여러분 옆에다가 참고 써놓고요. 중심에 보세요. 이게 누구냐면 산소입니다, 여러분. 산소인데 산소란 이렇게 전자를
갖고 있겠죠? 이게 산소 거야, 여러분. 알지? 산소. 기잖아? 8개. 아니, 지금 총 안에 있는 전자 2개까지 합쳐 8개잖아. 각각의 외곽에 6개 있고. 그럼 누가? 수소가 와서 이렇게 붙는 거지. 이렇게 봐봐. 무슨 결합했다? 공유 결합했다고 하잖아. 이게 물 아니니, 물. 맞지? 자, 이거 수소하고 뭐 한 거야? 이렇게 공유 결합한 거잖아, 지금. 됐지? 근데 수소 이온이 난데없이 와. 그럼 여기에 수소가 달라붙어. 이렇게. 그렇다면 얘가 이게 된다는 거야. 수소는 전하를 떴잖아. 수소 이온 자체가. 이게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해. 알았니? 이름은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해. 그런데 여러분들은 얘를 이렇게 보자. 그냥 수소 이온으로 취급하면 돼. 그냥 수소 이온이라고 취급하면 된다. 실제로 생각을 해봐라. 물속에 어떻게 H 플러스가 혼자 존재할 수가 있겠니? 존재 못해. 물속에서는 반드시 얘를 존재해야 돼. H3O 플러스. 알겠어? 근데 우리는 그냥 필요해서 수소 이온으로 취급을 하자는 얘기야. 다원자 이온이거든. 여러분 질문? 얘 결합감 몇 돌까? 암모니아랑 똑같아. 알았니? 결합각이 암모니아랑 똑같은데 니네 CH4가 109.5도였잖아. 그때 비분면서 하나 딱 나타나는 순간 2.5 준다 그랬지. 얘 107도잖아, 암모니아가. 얘도 107도야. 그럼 이거 전에 몇 도였어? 104.5였지. 비분면 두 쌍이 이런 식으로. 알았지? 이런 걸 다원전이면 한다. 그럼 산과 연기가 만나서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볼래? 암모니아, 아레니우스가 설명을 못한 암모니아는 물하고 만나면 이렇게 된단다. 암모늄 이온이 되고 수산화 이온이 되더라. 여러분들은 수산화 이온도 다원자 이온으로 해서 여러분들 그린 거 기억할걸? 보여줄게. OH- 어떻게 그려서 얘들아? 이런 식으로 그린 건데 이게 다원자 이온 표시야. 야, 대각으로 있으면 무조건 이온이야, 알았니? 근데 이게 누구냐는 거죠. 생각해봐라. 지금 왼쪽이 수소고 오른쪽이 동그란 원 두 개가 산소거든. 알았니? 그때 산소는 전자가 하나, 둘, 그 다음에 봐봐. 요거 있죠, 요거. 이잖아. 그럼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고, 그 다음에 얘 있고, 얘 있고. 지금 몇 개 그렸어, 외곽에? 6개 그렸어. 이게 진정한 누구 거야? 산소 거야. 그럼 자, 이건 누구 건데? 누구 건데? 수소 거. 그지? 그런데 어깨 비축이 안 맞잖아. 그래서 하나가 더 들어온다는 거야, 이게. 하나 더 들어오는 제가. 자, 보자. 여기다가 하나를 딱 그리니까 이게 된 거라고. 마이너스 1. 알았니? 이게 다원자 이온이야. 수산화 이온 이렇게 그려지면 요거 수소고 요거 산소구나 금방 알아야 돼. 알았지? 이거 갖고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NH4 플러스는 구조가 가운데 질소가 있고 있잖니? 수소가 4덩어리가 위아래 좌우에 있어. 그러면 109.5야. CH4하고 똑같아, 결합 구조는 정사면체. 근데 대괄호가 딱 친단 말이야. 보여줄게. 요런 식으로. 중심에 얘는 누구냐? 그럼 요거 질소거든. 질소야. 질소는 봐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전자가 있어. 여기에 수소가 있어. 봐. 이렇게 해가지고 결합을 하는 요거 하나가 수소. 그 다음에 요거 하나가 또 수소. 그 다음에 요거 하나가 수소. 이게 암모니아잖아. 그런데 여기에 얘가 오는 거야. 그냥 수소가. 얘 전자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대결합이야,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서 얘가 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암모늄. 알겠어? 이런 이온들의 전자교치 모양은 좀 봐둬야 돼.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건 뭐냐? 누가 줬느냐? 얘가 줬다는 거야, 얘가. 봐봐. 수소이온을 제가 줬어. 그러면 아까는 염기였던 물이 뭐가 된 거야? 산이 되는 거다.
얘는 뭐가 되고? 염기가 되고. 너희들 산염기 따질 때 도로 개념에서는 반응물은 반응물만 보는 거야. 알았어? 생성물 보는 거 아니야. 누가 산입니까? 그러면 그냥 두 물질 중에 하나가 산과 염기야. 알겠어? 반응물에서만 찾는 거야. 지금 이런 거 봐봐. 화살표 오른쪽으로 쭉 갔잖아. 우리가 앞단에 동쪽 평형 배웠잖아. 동쪽 평형이란 지금처럼 그려진 건 비가 역반응이라고 하거든. 일방적인 정반응만 그려져 있잖아. 역반응이 가능한 것들을 우리가 가역반응이라 하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비가역만 그려놨다고. 알았니? 그러니까 산과 염기는 반응물 쪽이다 그러면 왼편을 봐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럼 우리는 저 물 같은 애들을 뭐라고 그러냐? 양쪽성이라고 그러냐. 쟤들을 양쪽성 물질이라고 부른다고. 양쪽성 물질이 꼭 물만 있는 건 아니야. 이가 산과 이가 염기들이 양쪽성 물질이 많거든. 예를 한번 들어볼까? H2CO3가 있어. 얘가 물 속에 가서 이온화가 되면 이렇게 돼. HCO3 1가 마이너스. 그리고 이렇게 된다. 보이지? 얘가 얘한테 줬잖아. 얘가 뭐야? 산이고 얘가 염기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갔어? 그러면 이 탄산수소 이온이 다시 물하고 만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또다시 얘한테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지. 산으로 작용하고 염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만약에 이런 반응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냐? 가역 반응. 그럼 이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이렇게 된다. 그래 저렇게 될 거 아니야. 역반응으로. 그럼 얘가 뭐 역할을 하고? 얘는 염기 역할을 하잖아. 우리가 봐야 될 건 바로 탄산수소 이온이야. 이가산이 일가 이온으로 변할 때 요들을 뭐라 부른다? 우리는 양쪽성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알겠냐? 그냥 저런 게 있구나라고 봐도. 알겠죠? 그럼 느닷없이 선생님이 지금 가역 반응을 그려놨네? 그지? 느닷없이 가역 반응을 그렸잖아. 요거는 조금 진보된 내용이야. 원래 학원에선 안 내지만 내신에선 나올 수 있어. 무슨 개념이냐면 짝산 짜감기 개념이야. 보면 그냥 금방 이해하니까 나와서 떨지는 마. 무슨 말이냐면 저기 식을 하나 적어줄게. 자, 짝관계가 뭐냐? 이 관계는 가역 반응일 때 성립하는 말이야. 저렇게 일반적인 비가역이면 고민도 하지 말고, 알았냐? 반응물에서만 보고, 가역 반응이라면 이런 거야. 이렇게 암모니아가 있어. 물이 있고, 얘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암모늄 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OH-가 나왔어. 이 반응이 이렇게도 일어난다. 이게 가역 반응이다. 그때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알죠?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알죠? 이게 누구의 이동 과정이야? 수소 이온이. 그럼 우리는 얘를 염기라고 할 거 아니에요? 받았으니까 염기 1. 얘는 산일. 이 둘이 짝산 짝염기 공동. 짝이란 반응물과 생성물 관계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짝이란. 이 짝은 특징이 서로 반대다. 액성도 반대고 그 다음에 이온화되는 정도도 반대예요. 아모니아는 약염기잖아. 그 짝산인 아모늄 이온은 강산이야. 액성도 반대고 그 다음에 봐라. 정반응이 잘 안 일어나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것이
일반 이치잖아. 그치? 그래서 그럼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냐? 얘는 산 역할을 했잖아. 얘 짝연기는 얘가 되면 수산하게. 이게 짝산 짝연기 겁니다. 얘하고 얘가 짝방이야. 짝. 그럼 다시 말해서 얘하고 얘도 뭔 관계야? 이렇게 짝관계가 될 수 있겠죠. 둘은 액선 반대, 이온화되는 정도도 반대. 이게 짝산짝연기 과정이야. 알았죠? 브랜스 로리는 극성 분자 아니면 뭐 이온결합 물질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성자를 주고받는 과정에 산과 연기가 성립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걸로도 설명이 안 되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로도 설명이 안 되는 애들. 이건 참고해요, 여러분. 자, 루이스의 산연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루이스의 산연기. 정의만 알려줄게요. 산이란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애고요. 염기란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애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암모니아하고요 3플로리나 붕한 반응을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도 산과 연기 반응이에요. 암모니아는 이러한 구조식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자, 비공유쌍을 갖고 있죠. 3플로리나 붕소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결합관 몇 도? 110도. 얘는 결합관 몇 도? 120도. 둘이 만나는데 비공유 전자쌍을 얘가 줍니다. 누가? 암모니아. 얘가 준다는 거죠. 얘를 공급을 해서 붕소가 와서 붙는 거예요. 붙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109.5는 아닌데 입체 구조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얘를 알파, 베타, 그리고 얘를 감마라 한다면 결합각은 베타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가 감마고요. 알파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이때 얘가 염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산 역할을 하는 거다. 이때는 주고받는 수소이온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비공유 전자쌍을 해석을 한다. 저기까지 해석이 되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내용 속에서도 보세요. 여기도 보시면 물한테 수소이온이 와서 비공유전자쌍을 누가 공급해요? 염기, 물이 비공유전자쌍을 주잖아요. 그래서 비공유전자쌍을 주는 H2O가 염기다라는 루이스 해석법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루이스는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그냥 써놓기만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래서 끝났습니다.